루틴 0075님께서 3개월 전에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질곤조증 때문에 오베스틴 한정을 넣었는데 그날 후로 밤에 아주 심한 오한 때문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발발 떨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오베스틴의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에요. 저도 한 3명 정도 그런 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베스틴 사용 후에 나타나는 독감 유사 증상, 인플루엔자 라이크 리액션. 오베스틴을 이제 사용하면 질에 넣자마자 5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혈중 농도가 쭉 올라가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 막 으슬으슬 몸이 떨리고 열이 나고 막 몸살통, 근육통, 두통, 토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그러고 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질정을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안에 증상이 소실돼요. 오베스틴을 사용하면은 그 오베스틴에 있는 성분이 몸으로 흡수돼서 완전히 없어지는데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소실이 돼요. 근데 다시 혹시나 해서 다시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네, 왜 그러냐, 그거는 몰라요, 원인을. 제가 논문을 다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한 건도 없었어요. 네, 딱 하나 찾았는데 네덜란드에서, 그 나라에서 이제 의약품 부작용 감시 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그 케이스가 몇 개 보고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된 게 2015년인데 그때까지 총 49건이 보고가 됐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보고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인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에스트로겐이 들어갔을 때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오인을 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설이 제 생각에는 제일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베스틴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지노프로를 사용하면 괜찮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지노프로를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지노프로는 오베스틴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호르몬이. 그래서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실물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총알같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까면은 이렇게 총알 같은 게 나와요. 이걸 질 안에 넣는 거예요. 똑같은 성분의 크림, 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르시면 되는데, 예전에 그게 없었을 때는 이거를 녹여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크레용처럼 이렇게 질에 쭉쭉 바르면 녹으면서 발라지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노프로라고 해서 이거예요. 지노프로. 이것도 똑같이 이제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오베스틴보다 10분의 1 적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죠. 대신 여기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하고 그다음에 젖산, 락틱 애시드라는 젖산이 들어있습니다. 폐경 후에 질건조증 왔을 때 유산균이 부족하고 질염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쓰시면은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효과가 좋아서 저는 이게 항생제 대신 많이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베스틴이 근데 또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은 아닌데요. 이 질건조증이 너무 심한 분들, 정말 참다 왔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들어가면 엄청 따가워요. 그것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지노프로를 처방해드렸거든요. 얘가 약하니까 얘는 또 안 따갑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써서 조금 좋아진 다음에 오베스틴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 지노프로는 또 문제가 뭐냐면 얘가 굉장히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질건조증 때문에 점막이 너무너무 약하고 건조해 있는데 지노프로가 들어가다가 다 막 스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노프로는 약간 분말을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돼 있어서 얘가 잘 부러져요.
부러지면은 끝에가 막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막 찔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다행히 바르는 게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요거를 많이 처방하는데 분리셀이라고 더 큰 것들도 있어요. 유센스 이렇게 큰 것들도 있는데 이 분리셀을 조금 이렇게 짜면은 겔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질 안에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쓰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급여라서 너무 비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먼저 이렇게 면봉에다가 요거는 제가 실제 사용한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샘플이라서 제 손가락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 정도 조금만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겉에 외음부 쪽에만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살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간격으로 쓰냐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의료기관 가서 이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처방을 해드리거나 뭐 용량을 알려드리거나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이게 이제 외음부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너무 비싸면 나중에 오베스틴으로 바꾸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건조증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베스틴 영상 할 때보다 좀 제품이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약국이나 뭐 산부인과 이런 데 가시면은 윤활제 같은 것도 종류별로 많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구매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베스틴이나 지노프로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은 어떤 에스트로겐이냐? 에스트로겐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했었죠. 그러면 E1, E2, E3, E4 이렇게 4형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디올. 이거는 폐경제에 주로 많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난소에서 분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E1, 에스트론. 이거는 주로 폐경 후에 많이 분비가 되고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론이 주요 호르몬이에요. 에스트리올, 이거는 주로 임신 중에 태반에서 많이 나와요. 에스테트롤, 이거는 태아 시기에만 잠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태아의 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리올과 에스테트롤, E3, E4 이 2개는 임신 중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평소에는 잘 안 나와요. 평소에 많은 호르몬은 E1, E2,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이 2가지가 주로 나오는데 폐경 전에는 에스트라디올이 주로 난소에서 분비가 된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론, 주로 지방에서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오베스틴의 성분은 뭐냐면 에스트리올이에요. 에스트리올. 에스트리올은 굉장히 약한 에스트로겐이에요.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에스트리올을 10배 하면은 에스트론이 돼요. 그 다음에 에스트론을 10배 하면 에스트라디올이 돼요. 폐경 후 호르몬 치료 때 먹는 호르몬이 다 에스트라디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보다 100분의 1 약하죠. 그래서 오베스틴이나 지노프로는 사실은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정말 거의 유일하게 아주 드물게 있는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독감 유사 증상 부작용이다. 이 경우에 지노프로를 사용하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노프로는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유방암 환자도 가끔은 써요. 단기간. 그 정도로 안전한 게 지노프로입니다.